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의 종목 스터디는 SK이터닉스, 블루엠텍, TCCT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가 한번 크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 뉴스 혹은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돼서 한 번씩 주가가 크게 오른 후에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보통 이 구간에서 대부분 분들은 스킵을 해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 또 한 번 투자 기회를 잡는데 상당히 좀 어렵고요. 자,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 종목 갖고 계속해서 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 뉴스 이런 것들로 상승하게 되면 반드시 차익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런 점들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그런데 뉴스나 이런 것들이 터져서 기대감이 좀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앞으로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실적이 정말로 반영되는 그 시점, 그 사이에서 저점 구간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공략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자, 그렇게 되면 처음엔 뉴스로 투자를 못했다고 하면 두 번째 실적 투자만큼은 또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아마 이 세 종목에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SK이터닉스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이 모멘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내년도 1분기, 2분기 이렇게 진행되면서 누적되어 있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은 개선되는 내용들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금리 하락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또 이런 분야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풍력 발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사업도 당연히 마찬가지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를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CS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금리 인하까지는 일단 기다려 주시면 기본적인 반등이 올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6개월을 기다려서 CS윈드 같은 경우는 크게 또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보고 갔으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사업 같은 경우 진행되는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의 사업 구조는 연료전지 사업, 풍력공사, 그리고 ESS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사업을 하면 당연히 발전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것들이니까 그건 뭐 차후에 따라오는 그 어떻게 보면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매출이 증가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풍력공사하고 연료전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풍력공사라든지 특히 연료전지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사업 규모가 커지는데 내년도에 가장 커지는 부분들은 바로 풍력 관련된 공사 이 부분도 2배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뭐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될 예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상당히 크죠.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상당히 매출 규모가 증가하는 폭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2024년도에 진행되는 내용들도 대부분 3분기부터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영업이익 부분도 2024와 2025년도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동시에 같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PQ 증가하는 것들은 우리가 같이 고려해 줄 수 있고 여기에 금리 인하는 더 하나 플러스 알파 이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7국하고 양목에 있는 거 20MW, 9MW 공사 시작을 했고요. 일단 4분기에 진행해 군위풍비 75MW, 보온에 20MW 이런 부분들 연료전지 관련된 사실 요거 하고 나서 발전소까지 같이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충주, 파주에 진행하고 있는 거 합쳐보면 한 이것도 한 70MW 정도 되고요. 가장 큰 규모가 지금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신한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여기를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좀 덜 돼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아직은 확정적인 사건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두 개 정도는 확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사업 내용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규모가 커져 나가고 있는 것들이죠. 공사 시작하고 뭐 바로 끝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연속적인 사업들이 지역별로 진행되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앞 위에 있는 표 이것들이 바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기대감이 큰 건 2025년도에 이제 해상폭력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은 어쨌든 합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로 공백기가 조금은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25년도 1분기까지만 일단은 보고 가시는 쪽으로 그 사이에 승부수를 낸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뭐 주가가 언제 오를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사업 규모가 계속 커지는 구간은 4분기하고 1분기 사이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서 뭐가 되겠어요? 주가도 기본적으로 환경만 받쳐준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꾸준히 뭐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죠. 금리 문제만 좀 영향이 좀 있는 것이니까 제가 볼 땐 충분히 주가의 상승 여력은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굳이 해외까지 영향을 갖다 생각 안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ESS 관련된 사업은 미국하고 영향이 좀 있는데 ESS 사업이 영향받을 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요. 뭐 사실 굳이 또 이야기한다고 하면 ESS 사업에서 북미 쪽에서 진출한 내용들 거기서 플러스 알파 요소가 또 나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원 플러스 원의 효과를 또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기대하고 있어요. ESS 분야도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매크로 안 좋을 때는 이쪽 아래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구간에서는 이 상단에 이쪽 구간에 있는데 이 안에서 플레이가 충분히 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구간에서 제가 또 우리 어떤 분께서 채널의 회원분께서 수익을 좀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매수할 타임을 찾으셨을 텐데 제가 이거 뭐 그냥 늘 얘기 드리잖아요. 터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라인이 된다. 그리고 턴어라운드하고 양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략을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을 갖다 굳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평균 분할 매수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흘러내리는 걸 분할 매수를 하셔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양봉 매수한다고 치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신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들어와서 매수한 게 사실은 훨씬 더 뭐 안정적인 거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에 어느 구간에 매수를 했느냐에 따르고 시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지는 지금 60일 이평 아래쪽에 들어간 건 싼 구간이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두 분기 동안 어떻습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이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본 수익률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블루엠텍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비만 관련된 약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블루엠텍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익 한 번은 냈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한 번 어떻습니까? 주가가 크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흑자 전환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이제 아마 주가적으로 처음에 이제 뉴스로 올른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실적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1분기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뭐 백신비 사업 같은 경우는 언제가 성수기예요. 보통 독감이 돌 때, 그러니까 4분기에 이제 많이 이제 독감 백신도 맞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렇게 많은 또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톡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뭐 상존하고 있는 것들이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 1분기 정도에서 괜찮은 실적이 나올 거고 특히 이제 비만약 관련돼서 유통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생각을 하면 1+1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1분기 실적은 이 4분 지금 직전 그렇죠? 3분기에 나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개선될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상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뉴스로 기대감으로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하면 항상 어때요? 그 다음엔 현실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주가의 현실화 그리고 다시 저점거리고 나서 실적을 보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차 기대감 뉴스 때문에 한 20% 이상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불과 뭐 우리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는지 안 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최근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좀 눈치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내용은 어쨌든 국내 1위 의약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백신 비즈니스인데요. 이건 계절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언제쯤 많이 백신을 맞습니까? 특히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절기에 되게 추워지는 겨울, 보통 지금부터 한 12월 초까지가 상당히 성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언제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4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게 비만 치료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톡스 이쪽 관련된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비급여 쪽에 해당되는 쪽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요건데 요건 이제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요건 계절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요것들에 이제 플러스 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볼 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거다라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까지는 어떻습니까? 발표 나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1월 말 사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월 말 이 정도 사이까지 해서 답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동사의 큰 내용은 2025년도 계속해서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도에는 소폭의 영업 적자가 좀 발생됐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구조나 형태, 그래서 블루팜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유통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약사들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서 주문하면 되죠. 이렇게 쉽게. 여기 들어와서 요거 보내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주 심플한 내용이다. 좀 명확해질 수 있고요. 주요 파트너십 가진 회사도 아래쪽에 쭉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보톡스 뭐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싹센다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대부분 이야기 드렸습니다. 국내 1위 의약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가진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5년도에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반영할 것 같은데 보통 해마다 5월달 되기 전에 대부분 승부수를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주 길게 가야 제가 볼 땐 3월 말까지만 가시는 것이 그 안쪽에서 뭐하니까 답을 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땐 거의 뭐 1월달쯤 가기 전에 한번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내용들은 뭐 박신, 그 다음에 삭센다, 진단키트, 보톡스 같은 것들이 유통의 핵심 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있잖아요. 올해 2024년도 7월입니다. 이때 BW 발행을 한 게 물량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만기가 언제쯤 돌아오냐라고 생각해 보면 2025년도 7월달 만기입니다. 요거 주의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해마다 5월달 증시가 별로 좋지 않죠. 5월달도 좋지 않고 6월달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7월은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BW 발행한 만기가 돌아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글쎄 대부분 제가 볼 땐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안에 승부를 내실 분만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호해수 물량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대부분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올 전반기 부분이 다 해소가 됐으니까
있으니까 이건 별로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저 BW 분량 저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놓으시고, 저는 뭐 사실 그래요.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달까지 안에서 적어도 20% 이상 업사이드로 올라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그 정도면 땡큐 하겠습니다. 그 이상 가면 뭐 드리블 하는 것들이죠.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스타트 라인이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스타트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는데 이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털어먹고 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보면 여기서 자리 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20일 라인을 축으로 해서 여기 60일 라인하고 사이 중간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딱 중간 가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서 18,6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여기서 아주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제 생각에는 아주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요. 제가 뭐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 굳이 뭐 팔로우해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CC 스틸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 트레이딩 바이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그죠? 주가가 한번 쫙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놓쳤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나, 그래도 뭐 아직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슈가 남아있는 것이면 틀림없죠. 제가 볼 땐 좀 차익물이 나와서 조금 더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태를 살펴보니까 뭐 무난히 제가 볼 땐 트레이딩 바이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해당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 기존에 설명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부분까지만 수익을 냈어요. 이걸 놓쳤던 것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크로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차익물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건 다 털어먹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확인을 좀 하려고 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잡을만 하다. 왜냐면 앞단에서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은 구간, 오늘이 기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250원. 요거보다 아래쪽으로 좀 잡아주시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제가 볼 때는 뭐 12월 또 원통형 배터리 뭐 이 부분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볼 땐, 아니 뭐 해리스가 뭐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특히 4680 배터리 관련된 부분만큼은 제가 만큼 괜찮다. 왜냐면 12월부터 양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멘텀이 좀 들어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동원 시스템즈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매도한 이후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가네요. 글쎄, 제가 볼 땐 그 종목은 차익물이 나올 것 같고, 이 종목에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TCC 스틸로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중간에 치고 올라갈 때 동원 시스템즈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딱 한 10% 정도 수익 내고 나왔는데, 동원 시스템즈가 계속 올라가 버렸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그때 상태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똑같이 시스템 올라왔어요. 조정받고 다음번 치고 오는데 동원 시스템 여기가 있어요. 그죠? 제가 탄력성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훨씬 탄력성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TCC는 눌렸단 말입니다. 뭐 니켈 도금 강판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요번에 보실 때는 여기 요 자리 5만원 윗단 요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트레이딩 바이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손절 라인을 측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아직 매수가 끝난 종점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 끝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매수가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후로부터 여러분 자기의 손절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없지만 굳이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죠. 터진 자리 여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4만원 정도를 갖다 훼손한다 그러면 이게 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를 갖다가 손절 라인을 좀 설정해 놓고 이렇게 가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예요. 한 방에 저 지금 43,250원 저 구간에 매수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저 라인을 갖다 설정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 하방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자 이런 뜻으로 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습니까? 저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어떻습니까? 손절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그 스펙을 좀 크게 가져가는 거죠. 분할 매수의 장점은 바로 그것이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5회 안쪽에 분할 매수를 좀 설정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21일평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정을 좀 하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뭐 오늘 정도쯤에요. 초병을 좀 보내놓겠죠. 당연히 20%는 기본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방으로 잡아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수급 내용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매일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날 위주로 조금씩 포지션을 더 잡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3,250원 하방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플러스 채널 발전을 위한 후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